여러분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그냥 넋 놓고 사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요. 심지어는 그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거꾸로요, 또 관계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문자를 자주 하는 사람, 막 선물 공세를 하는 사람, 이것도 사실은 문제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조금 균형 있게 편안하게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잘 맺어갈까? 오늘 제가 노하우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라는 것인데요. 요거요, 몇 번 해보시면 와우 하고 소리 지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는지 요령도 쭉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인간관계 지도 같은 것이 유용한 이유는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가고 이어가고 나의 인생에서 의미 있게 만들려고 하려면요, 핵심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쭉 만나온 사람들, 나의 삶에 의미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 일본인들의 선물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 여행을 가가지고 그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선물을 엄청 사가지고 가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제가 일본의 문화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게 전통적으로는, 현재 일본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이 문화가 형성이 된 것은 선물을 사면서 그를 한번 떠올리는 것의 의미 때문에 이 선물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물의 가격이 비싸다든지 너무너무 그 선물이 값지다든지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물 그 자체의 물건보다 그 선물을 사려고 할 때 그를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는 게 선물의 의미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인간관계에서 그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게 가장 핵심이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요 일본인들의 습관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방식이 저는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도를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써넣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일단 의식적으로 그를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잊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의 방식을 쓰면 사각지대에 있어서 그가 나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인데 그냥 머릿속에서 사라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 살아나요. 두 번째, 관계 성격을 메모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따가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지도에서 이름들이 쭉 나왔어요. 그것을 관계의 성격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해보시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엄청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효과적인 행동 설계가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사람 이름들을 쭉 떠올리고 뭔가 써놓고 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행위를 할 것인가를 메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은 그에게 너무 가 있고 그에게 너무 사랑을 주고 싶은데 마음과 행위가 괴리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를 우리가 했을 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간관계 지도 그리는 법 말씀을 드릴게요. A4 종이 한 장을 가져오고 만년필, 펜 등을 가져오고, 색연필을 저는 자주 쓰니까 그런 거 가져오는 거로 끝! 그러면 금방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4 종이에다가 우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친척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거주지,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인간관계 맺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당연히 종교, 취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가족, 그리고 학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또 거주지 그러면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 이게 동그라미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일도 제가 옛날에는 이런 일을 했고 지금은 이런 일을 했고, 일의 변천들을 동그라미로 다 그리셔야 돼요. 동그라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도 자기가 다니는 그 종교시설이 중간중간 바뀌지 않습니까? 걔를 다 쓰셔야 돼요. 취미도 옛날에 했던 취미, 현재 하는 취미들을 다 동그라미로 쓰시는 거죠. 많이 동그라미를 그리시면요, 한 20개 동그라미가 그려지기도 하고요. 보통 한 10개 정도 동그라미를 그리시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린 상태에서 이름을 그 동그라미 옆에 쓰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러면 초등학교 때 친구 중에서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기억난다고 다 쓰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요령 금방 아셨을 겁니다. 요거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한 자리 안 돼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는 안 돼요. 하루에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 오전에 한 번 하고 오후에 또 더 덧대서 한 번 하고 밤에 또 한 번 더 덧대서 하고 이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빠지지 않고 사람들을 기억해 내실 수 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분류학인데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름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이름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의 특성에 따라서 재분류해서 쓰시는 거예요.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일단 가족은 별도예요. 가족. 그 다음에 친구 중에 진짜 친구가 두 번째 제 분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고마운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관계. 고마운 관계이면서도 좋아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그 특성에 맞는 것을 저는 선택해서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관계 쓰고요. 그 다음에 이해 관계 쓰고요. 마지막에는 느슨한 관계.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종류를 먼저 나눠 놓습니다. 아이고 복잡해요.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런 게 전부 기록과 메모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A4 한 장에 인간관계 지도를 그렸어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름들이 쭉 쓰여져서 이름이 꽤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상태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 것처럼 가족 1, 2 쭉쭉쭉 해서 6개 분류를 써놓고 이름 쓰여져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다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A4 2장이면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지도를 잘 그려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행위랑 매핑하게 되겠죠. 저는 대체로 그렇게 써놓습니다. 가족, 특히 손편지. 이거 되게 마음을 쓰는 것이고 습관이 붙으면 되게 쉬운 것이고 그 손편지 한 장으로 우리 한 달을 평화롭게 산다니까요. 손편지 정말 중요해요. 이런 행위 패턴을 그 관계 패턴에다가 매핑시켜서 써놓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진짜 친구에게는 문자 가끔 보내는 거, 선물 보내는 거, 또 만나는 거 이렇게 행위 패턴을 써놔요. 그 다음에 고마운 관계는 문자하고 선물 보내는 거 얘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관계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문자하고 손편지라고 메모를 보통 해놓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들께는 가끔이지만 손편지를 쓰려고 애쓰죠. 일주일에 내가 손편지를 하나 정도 쓰는 사람은 관계 유지를 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손편지 쓰실 대상이 가족도 있고 좋아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저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도 손편지가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의 손편지를 쓰고 살면 지금 얘기하는 다양한 관계에 있는 분들께 정말 다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자하고 선물도 하고 손편지도 하고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느슨한 관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느슨한 관계는 자꾸 잊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문자를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느슨한 관계가 문자로 이어져서 좋아하는 관계 또는 절친한 친구로 또 변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무엇인가의 행위를 하는 것을 메모해 놓고 그것을 직접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관계 지도에 이제 분류해서 행위 패턴까지 메모를 해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간 캘린더에다가 그냥 구상을 해서 조금씩 써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요날 사흘 동안은 내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야지.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이름까지 캘린더에 써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간 캘린더를 쓸 때 2개의 캘린더를 써요. 하나는 인간관계와 관련된 저의 행위를 메모해둔 캘린더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달에 핵심적으로 해야 될 어떤 일정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로드맵은 제가 파거셀 다이어리라는 데 쓰기 때문에 여기다 쓰지는 않고요. 이 캘린더에는 아주 핵심적인 일정이나 핵심적인 무슨 제가 강연을 하는 날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써놓습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인간관계와 관련해서 제가 행위할 것들을 캘린더에 잘 배치를 해놓는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거를 매월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2-3번 해보시고 몸에 착 붙으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하루 그냥 인간관계를 생각한다. 내가 30날은 인간관계를 생각해야지. 다음 달을 위해서.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저녁에 한번 조금씩 메모해 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결과를 바로 얻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그들을 한번 떠올리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관계가 점점 풍요로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풍요로움도 더해갈 수 있다면 이 인간관계 지도 그리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 만하지 않을까요? 제 오늘 영상 들으시고요. 이번 달부터 바로 한번 실행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적극적인 댓글로 지혜 나눔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